잘 오셨습니다. 와레버TV 윤땅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력혈을 가지고 10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어떤 제품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력혈,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강력혈은 이렇게 불린, 대르기실수 강염이라고 불리는 이 불린을 가지고 중앙에만 집중되는 화력을 어떻게 하면 넓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 라는 화력 분배기를 개발하고자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마크 1 때부터 마크 2, 그리고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마크 3, 4까지 오기까지 약 2달간이 걸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력한 마크 3와 마크 4는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이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화력 분배가 가장 잘 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제품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 저한테는 딱 그래요. 이 마크 1도 그렇고 마크 2도 그렇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가공하기가 쉽고 또 접근하기가 쉬운 점을 본다면 마크 3와 마크 4가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크 3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이 없이 대형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화력 분배 아이템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리드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그리드 또는 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가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죠. 불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개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이 아주 안전하다, 이게 어디 KS에 확인을 받았다, 뭐를 했다라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요.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 불린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안전상의 문제는 개인이 꼭 책임을 지고 주변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실험 결과에 따른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불린 위에다가 이렇게 얹었을 경우에 열기가 하부로 내려가서 이 가스통이 달궈지는 현상, 즉 가열로 인한 폭발 현상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실제 실험 최근에 올라왔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하부에 가스통이 가열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화를 넣었을 때에 불이 옆쪽으로 분산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가연성 제품 또는 화재가 일어날 만한 것들을 멀리 배제시켜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불이 옆으로 많이 퍼져 나오기 때문에 2차 사고, 즉 화상이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조절을 통해서 옆으로 튀어나오는 불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녹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마크 1 때부터 이 4까지 올 때까지의 모든 재질을 판단을 했을 때에 녹거나 그리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CR18이라는 재질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1818 또는 CR18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품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녹름점이 1450도예요. 1450도까지 올려줄 수 있는 이 불린의 제품이 맞느냐 아니냐, 요번에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분 중에 한 분이 이 강력회를 올려놓고 중앙의 온도를 한번 재보셨는데 이 중앙에 가열되는 온도가 400도에서 약 500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 스테인리스가 녹거나 변형이 되는 데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가열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다른 포털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이 숯 받침대를 쓰시는 분 중에 고깃집에서 많이 운영을 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중앙 부분에 또는 이렇게 얇은 부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열이 가열되다 보면 깨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는 2개 정도는 예비로 구매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2,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커피에 양보하지 마세요. 강력하게 양보하세요. 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다리가 없는 그리드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여태까지 실험했던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발이를 펴놓고 요 위에다가 강력혈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팬을 올려놓고 그리드를 올려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 강력혈 마크 3 그리고 마크 4를 놓을 때에는 순방향으로 놓게 되면 안 돼요. 즉 볼록한 면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요. 바닥면이, 그러니까 볼록한 면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약간의 공간과 함께 위에 바로 올려낼 수 있는 그리들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요 발 위에다가 블럭 같은 거나 약간 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를 올려놓고 좀 더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올릴 수 있는 그리드 사이즈, 즉 중형과 소형 정도 그리고 팬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을 갖고 있는 저로서 여기 위에다 직접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위에다 대형을 올려놨을 때 이 불린 자체가 자중을 견딜 수 있는 거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너무 큰 대형 그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안전성에 좀 기우뚱기우뚱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고개를 굽다가 무게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전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형 그리들은 제가 이 위에 올리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6번째입니다. 열 손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열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실험 기구로는 절대로 정확하게 실험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올려놓고 한 번 더 이렇게 가열된 열이 그리들이나 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순정으로 썼을 때 중앙에 집중되는 그 열량이 요만큼을 데우는 양이었다면 지금은 한 이 정도, 한 두세 배 정도의 넓이를 데워주는, 면적을 데워주는 효과를 이 강력혈 마크 3는 마크 4 그리고 1, 2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면적에 따른 가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이게 열 손실이 많다라는 내용은 가열 면적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하실 때 옆에 바람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열 손실을 보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바람막이를 꼭 설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정방향과 역방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정방향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제가 이 마크 3로 말씀드릴게요. 마크 4도 동일해요. 이 마크 3의 둥근 면이 위로 올라가게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이 약간 가운데로 더 집중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화력이 옆으로 퍼지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되려 이 모양으로 했을 때, 이 정방향 모양으로 했을 때 불의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넓은 면적을 데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이렇게 놨을 때는 가운데가 좀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볼록한 면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아래로 가게 해놨을 경우에는 이 날개 부분을 통해서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더 옆으로 퍼지는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또 불 높이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 손실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가열되는 그리들의 가열 면적은 훨씬 더 넓어요. 마크 3 그리고 마크 4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날개가 없기 때문에 마크 4는 좀 더 좁은 면적에서의 효과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8번째, 다른 버너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예,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옆으로 넓게 퍼져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버너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불린처럼 가운데로 집중돼서 높게 불기둥이 올라가는 버너들은 대부분 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제품들을 다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거나 실험해보진 못했지만, 실제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잘 보시게 되면은 다른 제품들, 뭐 FMS라든지 아니면 뭐 헬파워 스토브 이런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효과를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제품이 불기둥이 가운데로 높게 올라가는 제품이라면 분명히 사용이 가능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째. 유의할 점 또는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력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2차 사고, 즉 화재나 화상을 일단 주의할 수 있도록 가스 조절을 꼭 해주시고요. 일각에서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요리를 할 때는 50%에서 60%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가스 밸브를 여는 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에서 60%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불의 모습과 요리를 하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맥스로 올리는 거는 제가 실험했을 때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그 불이 옆에서 확 타오르는 이상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맥스를 80% 또는 90%를 최대치로 주시고요. 요리를 할 때에는 50에서 60, 그 사이에서 요리를 해주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판매 또는 공동구매 또는 다음 버전이 나올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일단 판매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크 3나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녹색 창에다가 107, 107 로스톨이라고 쳐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업체가 나올 거예요. 거기 사이즈 중에 165가 마크 3입니다. 그리고 145가 마크 4예요. 2,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물량이 좀 많이 딸리셔서 배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계획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구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공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겠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공구 같은 건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즐겁게 캠핑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하나의 재능 기부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생각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금형을 파고 좀 무슨 좀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돈 2,000원짜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구매 효과가 있을까? 뭐 약간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수작업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어떤 내용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당분간 마크 5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강력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요즘에 좀 깜짝 놀래요. 녹색창에 강력혈하고 검색하게 되면은 많은 후기와 많은 연관 검색어들이 떠요. 근데 거기에 마크 3, 마크 4 이렇게 나오면 저 굉장히 좀 설레고 신기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고 하나의 뭐 흐름이고 저희가 관심 갖는 분야라면은 이 순간을 저는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더 만들지 또 어떤 제품을 더 소개를 해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캠핑에서 무언가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살짝 말씀드리면 제품명은 단디해예요. 단디해라잉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생활이나 캠핑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하거나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라는 아이템이 있다면 같이 댓글로 공유를 주세요. 저도 고민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땅이 아빠였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또 즐겁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